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아이언맨 피규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커다란 거는 몇 천만 원씩 하던데. 그렇죠.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말이 되는 사람이 대답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애인 있는 여자 뺏어오는 법. 곧 찰나에 훅 넘어가죠. 훅 넘어간다. 오리지널 웹 콘텐츠는 생쇼TV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넘버원 오리지널 웹 콘텐츠 짱! 생쇼TV. 세상의 모든 고민 해결 쇼! 생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우 신선하네. 야, 새로운 모습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좀 변하는 모습. 지금 날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새로운 거 보여드려야죠. 우리 지현 씨 더 이뻐진 것 같고. 네. 그거를 찢었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다들 힘드신가 봐요. 저지랄. 저지랄. 일단 뭐 이렇게 또 기대도 크고 홍도 크고 관심도 커지니만큼 마음 무겁게 오늘도 좀 피곤은 하지만 또 열심히 파이팅! 한번 달려가 보시죠. 네. 파이팅, 저부터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제목 지켜줘 아이언맨.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저는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요. 얼마 전 추석 때 사촌 동생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가 가장 아끼는 아이언맨 피규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언맨 피규어는 제가 열심히 알바해서 구매한 한정판 피규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 얼마 하냐고, 네가 장난감 가지고 놀 나이냐고, 피규어 그냥 동생들 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제 아이언맨 피규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뭘 모으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거 팔면 또 제값 받긴 해요. 맞아요. 청담동에는 진짜 피규어샵 있잖아요. 그 무한도전 유재석도 가고 입장료 내고 강남에 몇 층 피규어샵이 커다란 거는 몇 천만 원씩 하던데.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알바에서 샀다고 하면 한 100만 그냥 100만 원 정도? 1, 200 뭐 그 정도? 근데 동생들한테 어떻게 주지? 예, 일단 이런 거 수집하는 취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나의 취미니까 우표 수집이나 피규어나 피규어는 이제 하나당 가격이 왜 이렇게 돈 100만 원씩 하잖아요. 이런 거 모으는 거 괜찮다고 보세요?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많은 우리 집의 수익원을 여기 붓는 건 문제가 될 건데, 뭐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한다면 RC카, 뭐 드론, 뭐 그런 거나 뭐 피규어 정도면 그냥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희소성도 있고 뭐 문화재다, 그 정도의 어떤 가치. 드론으로 근데 몰카를 찍어. 또 그쪽으로 슬슬 또 네가 근질근질하구나. 근데 이 조카와의 분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조카가 몇 살인가? 조카는 일단 어리겠죠.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21살이니까 그러면 뭐 일단 한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럼 조용히 어른들 없는 장소에 불러가지고 겁을 한번 주는 거 어떨까? 너 어른들한테 일러주면 죽어로. 우리 예전에 그 행사 다닐 때 그 한참 막내 시절에 선배들이 진행하는데 애들이 막 딴전 피우고 장난치고 방해하잖아요. 그럼 우리 역할을 야 이리 와봐. 왜요? 잠깐 봐봐. 그래가 싹 후미진 데 가가지고 똑바로 서 얼중쳐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너 협조적으로 하는 분가 너 그럼 잘해요. 박수 막 이렇게 치고. 야, 피규어는 지키는데 조카를 잃네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삼촌에 대한 트라우마가. 삼촌 미워 그러고 뭐.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어떡해. 일러? 일르면 그때 또 후환이 있는 거지. 거기 내 가중처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프라모델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보면 피규어가. 프라모델도 사실 비싸요. 건담 이런 거 하나에 비싼데 몇십만 원씩 하는데. 피규어는 그보다 더 상위의 어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 입장에서 어른들을 납득시킬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니까, 피규어를 막 이만큼 얘기도 잘 모르잖아요. 하면 뭐 가격표를 붙인다든지, 피규어에 이게 이만큼 비싼 거다. 근데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그 또 어른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이딴 거를 이렇게 돈 주고 샀냐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 비슷한 피규어 크기의 어떤 그 장난감, 조립 프라모델 작은 거 요런 걸 비슷한 똑같은 아이언맨을 사서 난 저 아이언맨 갖고 싶어.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엄마 삼촌이 세탁기에 넣으라 그래 나. 일단은 조카에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 주는 방법 알려달랬으니까 여기에 한번 모아보죠, 포커스를. 안 줄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혹할 수 있는 더 크고 크기로 혹은 양으로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멋진 거 사줄게, 그거 좀 저가에. 아니면 큰 거 사준다. 더 큰 거, 크기로. 싼데 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들이 그거 알까? 큰 거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희귀템인지 뭐 알 거 모르잖아 애들이.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질보단 양일 수 있기 때문에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세요. 그다음에 어른들한테는 가격표 붙여드리고. 근데 이거 성인용. 제목 손이 가요 손이 가. 안녕하세요, 25살 남학생입니다. 1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잠자리에서 제 애도를 손가락으로 자극해줬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서 시도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연히 남자와 애널 관계를 시도해보게 됐는데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뭐야 대체? 남자를 좋아하고 성적으로 끌리거나 신체적 반응이 오지는 않는데 애널을 할 때는 잘 느끼게 됩니다. 성 정체성까지 혼란이 오네요. 이제 여자와 관계를 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기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예, 심각한데요, 이거. 응?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뭐 우연히 그 커피숍을 가게 됐어요 이것처럼 우연히 남자와 애널 관계를 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 어디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떡해요. 그럼 혼자서도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런 정도 지금 벌써까지 행동까지 옮겼다면 이거는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요 전사연은 또 반대의 경우 아니었나요? 저에겐 이상한 패티시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애널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패티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그분하고 한번 조인 한번. 오, 괜찮네. 괜찮네. 기가 막히겠네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아, 쉽게 간다. 손 한 대고 코 풀었네. 근데 이분은 이 상대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고 똥꼬애자잖아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건데. 저렴하게 형님 똥꼬해자. 뭐예요?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그게 또 글로 가나 또. 그래,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특정 부위가 좋다는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만 계속 해서 그래. 이 전 여자친구인지 전 여자친구인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야. 무심코 찌른 한 번의 실수가 그 남자를 이렇게 전 만들어. 여자친구가 쏘아올린 작은 공유. 남자애가 써올린. 어떡해요, 여보. 빨리 결론을 좀 내주세요. 이게 그 지금 성 정체성까지 문제가 되니까 약간 좀 변형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성인용품 이런 거나 제가 이번에 수업한 애들 졸업여행 데리고 오사카 갔다 왔잖아요, 며칠 전에. 성인용품 샵이 있는 거야, 샵이. 5층이야. 근데 거의 한 7, 80%는 다 DVD고 전부 다. 그리고 20, 30%가 이제 용품인데 여자 게 훨씬 많고. 그래, 그런 성인용품 도움을 좀 받아서 일단은 여자 관계는 일단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이 불씨를 완전 이쪽 배로 갈아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은 경험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경험해보면 더 좋은 것도 훨씬 많습니다. 이제 막 눈 뜬, 네, 근데 막 하필 때리는 딱. 눈을 처음에 거기로 뜨는 바람에 목이 막 메이네.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내세요. 힘내서 더 하라고? 내 취향은 자위기구. 내 취향은 깜찍하게 하네. 깜찍하게 자위기구. 깜찍하게 자위기구. 고민 해결하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의 잠자리보다 자위기구로 하는 행위들에 더 흥분을 느낍니다. 남친과의 관계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입장에서 성관계는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또 위생적인 쪽으로도 예민한 탓에 어쩔 수 없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솔직히 남친과는 그냥 정신적으로만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봐도 문제는 저이기 때문에 남친을 위해서라도 바뀌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야, 심각하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성관계는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 또 위생적인 쪽으로 예민한 탓에 거부감이 생긴대요. 자위만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뭐 남들 시선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좋겠네요. 그렇긴 한데 평생 이제 남자와의
사랑 이런 건 생각 못 하는 거죠. 어떤 남자가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나눌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 스님? 스님이랑은 정신적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또 종교도 괜찮겠나? 안 되려나? 그 네가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나?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나?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뭔가 임신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위생적인 것도 콘돔으로도 안 막아지는 것들, 또 상대방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자가 약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에 따른 부작용도 여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거고, 좀 너무 여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가 특면 어떻게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남친한테요? 나 같으면 콘돔을 끼고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이 분은 근데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서. 근데 플라토닉 러브에도 뒷부분에 가면 항상 에로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로스가 없다면 이 남자친구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힘들죠. 남자 네.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걸 일단 단계적으로 서서히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남친과 기구를 같이 병행하는 건 어때요? 그건 고수들이 쓰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제 응용이죠. 그러면 남친이 그 기구를 사용해 주는 거 그런 방법. 그럼 남친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남자도 뭔가 하는 일이 있잖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 그럼 나는 그 이제 뭐 책 보고 뭐 과일 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기구를 없애고 오로지 남친에게만 의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있어왔던 남친이라는 사람들이 오로지 맹목적인 섹스만을 추구하는 그런 남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섹스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거울 앞에서 하는 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다지 행복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러고 있을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자위기구에 지금 엄청난 메리트를 느끼시고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원하시는데 일본 자위기구 거기에 문구에 그런 얘기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기계가 더 발달해도 자위기구가 발달해도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구의 메리트와 또 사람과 같이 병행하시고 또 바뀌고 싶은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이렇게 조금씩 좀 조정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첫 직장 생활에 적응 중인 20대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생각보다 회식 자리가 많은 회사 때문인데요. 사내 술 문화가 처음이기도 하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사연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툭하면 회식을 합니다. 하루는 과장님, 또 하루는 부장님, 또 하루는 전체 회식. 제가 신입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쉽게 불려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툭하면 생기는 술자리에 너무 힘들고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갑니다. 이젠 좀 유도리 있게 대처하고 싶은데 사내 술자리 안에서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야, 지금 뭐 연말 연시니까 술자리 많잖아요. 그 술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회식 자체가 고문이죠, 진짜. 고문. 예. 근데- 근데 뭐 회식 또 근무의 연장이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빠지면 안 돼. 그럼 뭘 좀 줘라! 아니 근데 좀 술을 안 취하면서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컨디션이나 모닝케어, 뭐 여명 이런 거는 술 먹기 전에 먹는 게 나을까요? 술 먹고 나서 먹는 게 나을까요? 술 먹기 전에 먹고 술 취하고 나서도 마셔야 돼요. 아니거든. 맞아요. 술 먹기 먹고 나서 전에. 먹어야 더 효율적이래. 그래요? 원래 먹기 그러니까 전에 먹는 거 아니에요? 먹기 전에도 먹어도 되는데 술 먹기 전에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아. 있대. 이게 더 느슨해진다. 늦으면. 그래서 효율적인 건 술 먹고 나서 먹는 게 효율적이래. 그 업소 여성들이 주로 버리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어떻게요? 스트레이트 잔이잖아, 작은 거.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마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롱차 뭐 이런 걸 가지고 마시면서 뱉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어차피 내가 또 먹어도 되거든. 아니면 부장님 먼저 꼴게 할까요? 아, 죽이는 거? 네. 술 먹어서 뻗게 하는 거? 적장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만큼 우리들의 잔을 마셔달라 막 이딴 걸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한 잔씩 권하기.
눈치채지 않을까 부장님도? 그러면 이제 쥐가 싫으면 안 마시겠지. 당분간 회식하지 말자 이러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한번 또라이짓 하고 진상짓 하고 저 인간 절대 회식 때 부르지 마라 할 정도로. 그러면 회식도 안 부르지만 모든 회사 생활에서도 그냥 그 입술 보라색으로 칠하고 가가지고 스킨십을 하는 거. 술 먹고 부장님한테. 남자가 제가 사랑했던가 진짜 이러면서 막 뽀뽀하고 막. 그거는 맞고 퇴사다. 퇴사할 때 아니고. 음식공학을 좀 알아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짠 음식, 기름기 있는 뭐 고기라든 이런 음식보다 이제 뭐 두부라든지 뭐 이런 게 훨씬 좋대. 근데 그 안주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돼 신입한테 그런 능력 없어. 그리고 초코 우유. 아 맞아 내 위장을 친구 맨날 그거 먹던데. 우유구를 500ml 아예 자신 없으면 먹으면 훨씬 효율적이래요. 나는 술 먹으면서 초코우유 먹으라 그러면 난 토할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빨리 술 깨는 거 뭔지 아세요, 형님? 저 토마토. 뭔데? 토마토? 네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아, 술은 덜 취할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안 다 좋죠. 배려. 그렇죠. 근데 단시간에 깨는 거는 토하는 게 최고래요. 흡수되기 전에.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꽤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음식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뭐 초코우유 그리고 뭐 숙취해소 음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안주도 짠 거 뭐 이런 거 단 거 이런 거 말고 기름진 거 말고 어떤 채소류 그다음에 쭈꾸미 뭐 이런 거 두부 콩요리 이런 쪽이 좋다고 하고요. 반숙도 좋습니다. 달걀 반숙 이것도 굉장히 좋다 하니까 위벽 보호도 되고 뭐 좋다고 하니까. 술 마시는 양 2배 정도의 물을 함께 복용을 하시면 술이 좀 희석이 돼서 좀 취기가 늦게 올라오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술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전직 애주가로서 토마토를 했으면 편해집니다.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다 해보시는 거죠. 여기에다 플러스 술 버리기까지 추가해서 온갖 방법이 다 동원해 보신다면 그러는 동안에 아마 술이 제법 늘어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됐네. 가는 축하합니다. 간바이. 제 사연입니다. 자위를 하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 피부가 깨끗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자위를 하는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이 되면 얼굴에 여드름이 생깁니다. 이거는 주말만 하는 거예요. 날 정해놓고 한다는 사람도 처음 듣네. 처음 들었어. 규칙적이네.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자위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따뜻해지고 열이 못 빠져나가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봤고 자위를 하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얼굴에 유분이 생겨서 트러블이 나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야동을 보려고 신이 나서 침대에 누우면 재채기가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미친놈이라고. 아니 먼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청결 때문에 여드름이 날 수도 있으니까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 피지 분비되고 이런 거고. 이분은 자꾸 끼워 맞추려는 그런 거. 일단 침대에 벌러덩 누우면 먼지가 발생을 먼지가 하잖아요, 그죠? 나니까. 그래서 재채기가 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수염이 저는 좀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또 자위하고 연기. 오빠 학교 가기 싫어요. 이게 자위 때문에 그런 거. 말이 되는 소리를 대답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건 전혀 뭐 연결 상관관계가 없는 것 이게 같은데. 관계가 없다는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안 해보는 거죠. 한 주 쉬어보는 거죠. 그치. 뭐 얼굴이 깨끗해지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지 말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주중에도 한번 바꿔보는 거고. 빨간 날 국경일도 한번 해보고. 맞아. 그러니까 주말에만 하면 여드름이 생기는구나. 이런 마음 통계치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면 보는 야동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나라 종류. 국산. 그럴 수 있겠네. 일본에만 반응한다든지. 그렇지. 야매때. 여러 가지 이 샘플을 대입해서 하다 보면 공통되는 게 나올 겁니다. 우리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은 야동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랑 그리고 지금 야동 보려면 재채기가 나오는 거랑 이 본인은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죠. 아닙니다. 결국 우연의 일치일 뿐이니까 이거 진짜
까라고 생각된다면 환경을 바꿔보시라고요. 그 지금까지 쓰던 침대에서 보던 야동 습관을 버리고 다른 환경에서 일어서서 화장실에서 내가 왜 재채기 나올지. 뭐야 당신? 뭐 바지도 좀 쫄리는 거. 갱년기인가?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두고 환경도 바꿔보시고 뭐 보는 시청 자료도 바꿔보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더 보세요. 왜 짜증게 한 거냐? 짜증겠어. 그러니까. 뭐 쩌라고. 짝사랑. 안녕하세요. 1년 반 정도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28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동안 소개를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성에게 별 마음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 회사에 입사한 23살 여직원에게 너무 끌립니다. 처음부터 끌린 건 아니지만 마음이 생긴 지 5개월쯤 됐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게다가 둘이서 술자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에게 안기거나 뽀뽀를 하는 등 여러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을 인자를 새기며 혹시 했다가 사이가 멀어질까봐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 친구가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데 남자친구가 있어서 표현도 못하고 짝사랑 중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뽀뽀하고 왜 이랬대요? 그건 술버릇이겠죠. 그러니까, 뭐. 지현 씨 잘 술버릇이죠. 알잖아요, 그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술 끊은 거 아니었어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때 전화하고. 소주병 대는 그거가 하는 거야? 네. 이 여자의 심리도 좀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봐봐요. 23살이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이 또 딴 데 가서 그런 행동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안 있죠. 만났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약간 오버 육갑 떠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애인 있는 여자 뺏어오는 법. 그 방법 좀. 일단 이분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분의 의지고. 일단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성적으로 끌리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이 심적인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헤어졌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곧 찰나에 훅 넘어가죠. 훅 넘어가요. 빈틈 때 확 치고 들어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때 남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야, 네 남자친구 왜 그래? 와, 나는 여자친구한테 한 번도 그래본 적 없는데 와,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행동해? 하면서 이렇게 막 달래주면서 자기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걸 어필하면서 있잖아요. 꼬시는 거죠. 아 그랬는데 내 남자친구 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왜 껴들어? 막 이야기하다가 그 남친이 부족한 부분을 확 어필하는 거지. 만약에 뭐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비싸서 못 사주더라. 뭐 예를 들면 돈으로 사버리겠어. 뭐 돈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빠 그건 그거 없잖아. 이게 뭐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타 등등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죠? 사실 이런 직장 같이 다니고 하면 바람나기 딱 좋죠. 그렇지. 자주 보잖아. 하루 종일 보는데. 1년 반 솔로 라이프로 계셨으니까 뭐 1년 반, 뭐 5년 이상도 수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다 몸에 살이 나올. 그렇죠. 지금 몇 년째죠? 지금 1년 반. 아니 본인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 나 못하겠어. 아, 나 왜 그 얘기만 들어요? 저희가 추천드릴 방법은 아무에게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여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시는 게 참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고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신다면 좀 더 회식 자리를 좀 더 가져보세요. 그래서 자주 그런 스킨십을 혜택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더 늦지 않을 것 같고 본인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제 소견입니다.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마음 더 다치시기 전에 저는 단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눈 넓게 보면 또 분명히 이분보다 더 나은 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정 이 여자분이랑 만나고 싶으시다면은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까지 옆에서 서브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은 빨리 가로채워 오세요. 단념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확 뺏어보든지. 뺏어오든지 어느 쪽을 택할까요? 코카콜라 맛있다. 선택하세요, 본인이. 제목이 스와핑이 하고 싶어요. 여친은 아직 제 섹스 환타지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라 너무 막막합니다. 아니, 스와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새끼 같아. 오빠. 나 임신했어. 평해요. 아니, 읽어봤잖아. 둘 다 싫어. 진짜.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빨리 바로 보내주시면 지금 빨리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아우 8285 네이버닷컴 생방송 보시는 물고생이야. 제목이 스와핑이 하고 싶어요. 맨날 이런 거야. 초중반 애널 스와핑. 뭐. 하세요. 예. 20대 초중반 못하겠어. 빨리 하세요. 알았다고. 20대 초중반 호기심에 해본 경험이 아직 30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잊히지 않고 떠오릅니다. 현재 저와 같은 판타지를 가진 다른 커플과 얘기가 끝났는데 문제는 제 여친입니다. 여친은 아직 제 섹스 환타지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라 너무 막막합니다. 여친에게 거절당하더라도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유유 부탁드립니다. 와, 위험한데요 이거. 몇 살에 24세 했는데 30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 근데 커플도 찾았네요. 근데 거절 당하더라도 얘기는 해보고 싶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우를 물어보네요. 그럼 거절 당하더라도 할 말을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일반 정상적인 내 그냥 사고는 그만 만나자 이해 못하지. 얘기랑 거의 같은. 그치. 아니, 스와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새끼 같아. 스와핑이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면서요. 과거에는 그게 이제 불법이었죠. 간통죄 있을 때. 예.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윤리적인. 도의적인 그런 거. 역시 윤리 선생님. 일단 그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 윤리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도의적으로.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이랑 인간이랑 다른 게 이 감정인데 그거를 못 참고 동물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건 저희 뜻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제안입니다.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이런 어떤 제안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관계가 더 발전이 되면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스와핑을 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커플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고도 이런 사람들 많던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힘들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어떻겠어요? 내 섹스 환타지가 스와핑이다. 내 소원이다. 스와핑. 되죠. 죽어? 그럼 죽으라 할 수도 있겠네. 진짜 만에 하나 콜!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하죠. 오빠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받아 씁니까? 바꿔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 바꿔 쓰는 그게 아나바다 중에 하나. 아나바다에 서핑이 있는지 몰랐네. 무슨 운동이었네? 운동하면 안 되겠네. 일단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야동 보여줄게. 약간 꼬시는 거 좀. 아니 그런 야동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하는 그런 거 보여주면 저런 거 어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여자친구 반응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얘기하고 안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아니면 남의 이야기처럼 뭐 회사에서 들었는데 뭐 그런 어디서 모임이 들었는데 있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진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반응 보면 알겠죠, 그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핸들링을 비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서 상대의 마음을 떠보는 방법으로. 그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너 뭐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건 진짜 아니고 해서 뭐 의향을 한번 보고 그때 다시 또 그 다음 제스처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자친구를 한번 떠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자친구한테 너무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떠보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고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스와핑 다음 뭔가? 단체 뭐 50대 50? 안녕하십니까.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고3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 여자애는 저한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정겨웠던 친구입니다. 그 후로 점점 친해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백도 해보고 싶었는데 친해진 것 때문인지 고백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혹시나 고백을 해서 잘못되면 친구 사이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만약 사귀다가 헤어질 경우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더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새로운 여자를 소개받아 사귄 적도 있는데 하지만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친구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뭘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대. 너 빼고 다 알아. 근데 지금 그러면 여사친인데 여사친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어느 정도 하면 여사친인데 여자 입장에선 이성적으로 마음이 없는 사람. 이성적으로 마음이 없는 사람? 스킨십하고는 상관없고 전 친구들이랑 앉는 것까지 해요. 앉는 거 허그? 네. 근데 이 여자와 남자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자체가 영원한 우리들의 숙제인데. 그게 둘 중에 하나는 약간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짝이라도 그러니까 얘 괜찮다 싶은 정도라도 있어야지 그게 난 가능하다고 봐. 애정이 호감이나 애정이 있어야지만 여사친 남사친 관계가 유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 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진짜 조금이라도 상대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그거는 이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냥 진짜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걸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단지 사람 친구인 척 하는 거지. 괜히 잘못 고백했다가 이 관계마저도 깨질까 봐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이제 애정이 생겨버렸네요. 그 흠모하는 그 마음이 친구의 어떤 그런 선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분은 지금 고백을 하려니까 멀어질 잘못됐을 경우를 확 놓칠 것 같고. 두려워지고 그러지 않으려니까 또 마음이 안타깝고.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헷갈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맞아요. 좋아하는 거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런 고민 자체가 생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고백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꼭 이렇게 실수하는 많은 사례들이 성급하게 자기 기분만 먼저 얘기하는 거지, 여자한테. 난 니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여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그것도 없이 계속 쪼으면 더 싫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데이트 모드의 시간을, 그런 자리를 좀 유도하고 서로 좀 친해지기를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고백을 하기는 해야 돼. 사람이 죽을 때 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했는 일에 대한 것보다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잖아요. 고백을 하긴 하되 우리가 사귀는 사이인지도 모를 정도로 쓱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 만날래 사귈래? 너 좋아하니? 이렇게 묻지 말고. 그렇죠. 하나씩 그게 되게 중요한 것 바람 쐬러 같아요. 간다든지. 네. 그렇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라. 내가 지금 가랑비를 맞고 몸이 젖는지 안 젖는지. 바람 폭풍. 낙엽. 이 비는 또 어떻게 알아? 내 몸이 지금 젖는지 안 젖는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젖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젖었을 때 같이 우산을 쓰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주세요. 조절왕 내 남친.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제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 제 남친은 자기는 조절을 잘한다면서 콘돔 사용을 꺼려하는 겁니다. 자칭 조절왕 남친, 어떻게 설득해야 콘돔을 사용할까요? 난 조절왕이라길래 뭐 또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네 남친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할 것 같아, 니는? 나는 약도 먹고 콘돔도 낄 거예요. 못 믿어. 못 믿어. 그냥 각자 하자고 할 거.
혹시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같은데 다녀서 성병 같은 거 옮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콘돔을 철저하게. 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뭐 내 남편이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남자친구일 때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여자를 위해서만도 아니고요. 남자를 위해서도 이걸 사용해 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성병 같은 경우에 흔히들 여자가 남자한테서 옮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여자들은 그쵸. 겉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속으로 이제 그냥 잠복하고 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 잠복기. 다른 남자에게 A라는 남자에게 옮았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를 B라는 남자랑 관계를 맺었어. 이 남자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죠. 콘돔을 안 끼고 질외 사정을 해도 임신 확률이 10%. 10%.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질외 사정하면 다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것도 절대 그건 아니고. 아니지. 좀 겁을 한번 줘보는 건 어떨까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어떻게요? 야, 이렇게? 뭐 이런 거 말고 그 예를 들어서 오빠 진지하게 할 얘기 있다고. 아, 임신 있다고. 거짓말로. 그래서 반응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러면 야이 꼽혔냐 너 나한테 빨리 그러네. 나는 꼭 이래 극단적이더라. 극으로 가더라, 극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어떤 믿음을 한번 좀. 근데 진짜 그 어떻게 그런 걸로 장난칠 수 있냐고 남자친구가 뭐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게 장난이라고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렇게 오빠랑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이만큼 중요한 이야기.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하면 됐지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 쳐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할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런 어떤 극약 처방을 극약 처방? 해보자는 거지. 근데 그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실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말도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럼 뭐 배가 불러야 돼. 아니지. 그게 뭐 자연적으로 유산이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 다른 것들에 잠깐만요. 대해서 이랬는데 안 남자친구 무정자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어렵게. 그러면 이 남자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구나. 조절왕이 아니고 없는 거네. 씨 없는 수박이네. 만약에 상황이 아니라면 이 방법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단순하게 겁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행위에 대한 게 콘돔을 끼고 안 끼고 이 행위에 대한 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자의 책임감, 믿음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부른다. 평이에요. 아니 일로 봤잖아. 둘 다 싫어. 진짜. 너도 겁났지? 제목, 이 결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말하기 꺼려지지만 익명이라 용기 내서 말해보자면 저는 법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신랑은 당연히 모르는 상태고요. 일은 이번 달 말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됐네. 얼마 전 평소처럼 업소에 나가 일을 하는데 단체 손님이 왔습니다. 저도 그 룸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 남자에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술을 마셨죠.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생각도 잘 맞고 유머 코드도 비슷하니 점점 실제 친구처럼 말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남자 학창 시절 얘기를 하는데 예비 신랑과 같은 지역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 예비 신랑과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동창이면 결혼식에 올 확률도 높은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야, 이 여자 장난 아니겠네요. 지금 완전 놀랬겠네요. 그렇죠.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일 머리 것 같아. 하얘지겠다. 그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 그만두기까지 생각했는데 하필 또 신랑 친구야. 항상 이 막판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죽음의 전반 도박도 후보는 그랬어요? 후보는 오기잖아요. 호박도 그랬어요? 뭐요? 만약에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저는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 그 남자가 그 비밀을 갖고 무덤까지 갖고 갈까? 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그런 비밀을. 그리고 그 남자에게 내가 약점을 하나 잡히는 거거든. 만약에 그 남자가 삶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제가 그 업소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기억 안 나요. 그럼 결혼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평상시 거기서 입던 옷이랑 화장이랑 그렇죠. 신부 화장이랑 복장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어디서 봤는데 이 정도로 그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기억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기억나는 사람은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가 되면은 이 남자가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말을 쉽게 잘 못합니다. 자기가 입 뛰는 순간이 가정이 끝장이 나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 그 형님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재수 씨 만났다고? 저는 결혼하고 난 뒤라면 얘기 못하죠. 안 해주죠. 네. 니는? 나도 여자는? 결혼을 했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혼 전이면 얘기해요. 네 친한 친한 친구니. 친구니까 얘를 그렇죠. 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식장에서 봤다. 그래도 내가 모른 척 할 것 같아. 내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지연아 뭐 예식 자체를 좀 어떻게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스몰 웨딩. 좋네. 그러면 가까운 가족만 참석하는 거지. 친척들만. 완전 가족, 친척 이렇게만 초대해가지고 좋다, 좋다. 오빠 요즘 이효리도 스몰 웨딩하고 스몰 웨딩이 대세래. 유명인들도 다 우리 그래서 그냥 마당 있는 데서 스몰 웨딩이나 하자. 가족들 좋다.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마주칠 일도 없죠. 이 업소를 떠나서 결혼해서 편안한 가정 꾸리고 잘 사는 사람들 더러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서 돌잔치 사회도 봐주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본인의 서로의 약속만 지킬 자신 있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지금 일 그만두기를 결심한 상태시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또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결혼식에서 마주칠까봐 불안하시면은 스몰 웨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나아지실 겁니다. 스몰 웨딩을 추천합니다. 스몰 웨딩을 추천합니다. 비비 바르는 남자.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비를 바릅니다. 떡칠하는 건 절대 아니고 잡티만 좀 가리는 정도? 비비는 중3 때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피부도 좋아 보여서 지금껏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친누나가 화장하는 제 모습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자들처럼 풀 메이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비비만 살짝 바른 건데 너무 억울해서 누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신경 끄라고 짜증을 냈더니 남자가 비비를 바르든 별로 상관은 없지만 내 남자가 화장하는 건 싫은 게 여자들의 심리다. 그거 듣고 멘붕이 왔어요. 유유. 정말인가요? 여자들은 화장하는 남자 싫어하나요? 근데 요즘에는 뭐 남자용 비비랑 눈썹 정도는 그리니까 그래. 근데 비비. 내 남자가 그랬을 때 말이에요. 일단 딱히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여자들처럼 티 엄청 많이 나게 그렇게 하는 건 별론데 자연스럽게 하는 그래. 건 저는 오늘도 비비 바르고 왔어요. 별로 지금. 티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게 뭐 방송이든 아니면 행사든 강의든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콤팩트. 그냥 갖고 와볼까요? 아니요. 들고 와보세요. 들고 와보세요. 그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파우치. 아니 이게 진짜 제 겁니다. 진짜 제 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어쩔 때 바르시는 거죠? 여자 만날 때 행사, 강의, 방송 이럴 때인데 이거 봐봐요. 이게 봐봐요. 이게 비비. 한번 발라봐 주세요. 이제 이걸 한 군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가볍게 찍어줘요. 근데 이렇게. 그래 턱이 가늘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있고 눈썹도 있습니다. 진짜 이 2,000원이거든. 그래가지고 바르고 브러쉬로 펴줘요. 진짜 펴줘요. 진짜 이거는 콤팩트 아이오페 남자 거. 이 퍼프를 바꿨어요. 해라. 해서 이걸 찍어서 쳐줘요. 가볍게. 진짜 이거 남자 거. 수염 있는데 좀 발라주세요. 코밑이랑 신경 거슬리니까. 그럼 입술은 왜 안 바르시는 거예요? 입술은 또 그거 있다. 내 가방에 입술 바르는 거 있다. 그러니까 입술은 이거 대면 안 돼. 갑자기 싫어졌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좀 하얘지. 내 기분이 나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자기 때 만족이죠.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 그 사연 보내신 분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 처바른 결과 지금도 혼자잖아요. 예? 뭘 위해서 바른다는 겁니까? 뭘 위해서 화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딸이 인정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남자도 피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주의인데 저는 이 바르는 건 안 하고 그냥 가끔씩 팩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미스트 좀 뿌리고 예. 미스트는 좋죠. 보세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은 실패한 거예요, 형님. 못 살았어요, 지금. 나 화장 지워 이씨. 제가 하나를 또 팁을 얻은 게 피부 그 뷰티 하시는 뷰티 아카데미 그분한테 물으니까 스킨하고 수분 크림만 듬뿍 발라도 피부 되게 좋아져요. 폼 클렌징 꼭 쓰고. 그래서 혼자 있다고요. 그렇게 혼자 있습니다. 깨끗해요. 근데 참 고민이 뭐예요 우리? 화장해도 되냐고? 남자가? 그러니까 아니 뭐 잘못된 거냐, 여자들이 싫어하냐.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고요. 여자들도 사람마다 달라요. 호불호가 있지만 뭐 안 꾸미는 것보다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절대 안 되는 게 투머치. 근데요, 적절하게 한 듯 안 한 듯. 아름다움은 가꾸는 자만이 쟁취하는 즐거움이랍니다. 제목 웃게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27살 예쁜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어느덧 결혼한 지 4년이란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제 아내는 요즘 계속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신장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의사들도 안전을 위해 임신은 안 된다고 말리지만 저희 아내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꼭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해요. 한 번은 아이밖에 모르는 아내가 미워서 아내에게 아이도 중요하지만 아이만큼 자기도 중요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자기가 위험해진다면 난 당신 없이 아이 혼자 키우는 게 너무 슬퍼. 이런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도 어느 정도 이해한 듯 보였으나 일주일 전인가 한밤중에 뒤척이다 깨보니 아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태어난 척하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상처받은 제 아내를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참 이런 고민을 여기 올려주기 쉽지 않은데 예, 일단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투석, 이게 신장,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니까 노폐물이 안 걸러지는 거니까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내 애라도 내 남편의 애라도 어떻게 좀 낳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가요? 두 분이 참 사랑하는 부부인 것 같아요. 아내는 서로, 본인이 아기를 갖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남편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아내랑 부모라면 아빠라면 왜 자식이 안 그립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내 건강을 위해서 굳이 아기를 안 가져도 된다고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부의 참 정이 아주 애틋하게 느껴지는데 야, 이게 투석 알잖아요, 형님. 우리도 그 보통 어느 정도 해요, 투석 한번.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4시간. 한 타임에. 네.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요? 2번, 3번.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을 가야 돼요. 외국 여행이나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해요. 이거 그러면 매주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식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해야 되죠. 이식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진짜 이게 맞아야 되고, 뭐 부자든 뭐. 지금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지금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웃었으면 좋겠다. 웃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 좀 잘 하지 않나요? 남편이 정관 수술을 아예 해버리고 몰래. 그리고 이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관계 가지고 시도하다가 우리 이렇게 시도했는데 잘 애가 안 들어서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린이 봉 아내 탓이 아니게 서로 탓이 아닌 해주는, 그런 거지. 하고 나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 했는데 또 이렇게 좀 몸이 좀 약해서인지 잘 이렇게 애는 안 들어서네. 제가 아는 제 친구 또 뭐 상황이 다르지만은 친구는 이제 이 소아마비 때문에 하반신을 못 쓰고 목발 짚다가 이제 휠체어 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거기도 두 사람 되게 사이가 좋아요. 제일 싫어하는 곳은 애들 돌잔치 뭐 이런 거. 아이고. 그랬는데 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강아지 1마리, 2마리 키우다 보니까 직업이 바뀌더라. 애견 미용샵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데 저도 이 가정에 그런 애완동물 키워보시는 거 어떨까? 그래서 강아지도 애완견도 이렇게 좀 정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홀트 아동복지회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맺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뭐 이렇게 집에도 들르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아이의 엄마 아빠 되게 힘드니까 그렇게 좀 힘든 아이들한테 여러 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이 돼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야 우리 둘만의 애가 아닌 우리 여러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좀 골고루 나눠주는 건 어떻냐 그런 식의 어떤 접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자 이런 취지로 그죠? 그래서 이 연말 같을 때 추울 때 아내랑 우리 드라이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차 몰고 나가서 이 시설 아동들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런 쪽에 어떤 또 웃게 해줄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그 아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니즈가 너무 크시니까 그걸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제 아내분도 자기 생각이 진짜 현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정을 쏟을 수 있는 반려동물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뭐 봉사활동 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리지널 웹 콘텐츠는 생쇼TV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넘버원 오리지널 웹 콘텐츠 짱! 생쇼TV. 자, 우리 많은 이런 애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고민 보내주셔서 피곤하지만 너무 저는 뿌듯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특히, 훈훈한 네. 사연 마지막에 어. 되게 다양한 맨날 섹스 얘기만 하다가 좀 다양한 종류의 고민이 또 들어오니까 가슴을 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감동적이고 훈훈하고 좋네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역시. 연령층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고민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아하. 야, 그래도 해야죠 우리는. 네, 그 정도 영향 안 되지만 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고민 저희가 어디로요? 감당해 드릴 테니까 어디로요? 보내주십시오. 어디로요? 지금 빨리 바로 now 빨리 바로 네이버닷컴. 지금 빨리 바로 네이버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해결 쇼! 생방송 모시든 물어보세요. 요!